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성 상황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성 상황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허쉬와 블랜차드와 피들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해서 시작한 특성론에서 아니다. 지도성은 후천적인 거다. 뛰어난 지도자가 하는 행동과 뛰어나지 못한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구분지어서 한번 나눠보고 일반화시켜서 그 행동 특성들을 파악해 본 다음에 사람들에게 뛰어난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학습시킨다면 누구나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행동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 행동 이론은 상황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수한 지도자의 행동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조성과 배려성을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론이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 이론을 이해하실 때 가장 핵심을 두고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도자의 유형보다는 지도자의 유형은 어쨌든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할핀이라는 그 학자가 만들어놨던 구조성과 배려성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막 나오진 않아요. 지도자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과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유발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정의적 측면과 연관해서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일에 애착을 갖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끌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기를 잘 유발할 수 있는 지도자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지도자 친밀감과 신뢰감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거는 배려성. 아니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잘 해주도록 하는 건 구조성.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상황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유형의 지도성을 보여야 되고 또 이런 유형의 지도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유형의 지도성이 적합할 것인지 분석해내는데 노력하는 게 지도성 상황 이론입니다.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조직의 구조와 기능, 집단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구성원들의 태도와 욕구 등을 파악하고 그것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지도성을 이해하려는 사회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쉬와 블랜차드는 상황 요인을 구성원의 성숙도로 나눕니다. 즉 구성원이 우리가 어차피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구성원들이 성숙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써야 될 지도성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요인은 솔직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구성원의 성숙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허쉬와 블랜차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상황 요인 중에서 구성원의 성숙도니까 일단 이걸 핵심적으로 빼내서 여기에 따른 지도성 유형을 이제 나눠서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성숙했다? 근데 구성원들이 성숙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이에요. 직무 성숙은 뭐냐면 굳이 지도자가 말해주지 않아도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목표 세우는 일, 혹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집단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 일을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일을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맡은 역할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무 성숙도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심리적 성숙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만큼 애착과 헌신, 애정을 갖고 있냐 이걸 보는 게 심리적 성숙이에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냐 진지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지도성 유형을 과업행위와 관계행위로 나온다. 지금 보시면 과업행위와 관계행위는 전부 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할핀이 했던 구조성과 배려성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과업행위를 많이 하는 지도자는 뭐냐면 어떤 일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걸 과업행위 지도자라고 해요. 관계행위 지도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들고 또 구성원과 신뢰를 쌓고 뭔가 대인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행위를 잘하는 유도자를 관계행위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쉬와 블랜차드에 따라서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피들러는 상황 요인을
구성원의 성숙도를 보지 않아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상황적 호의성이라는 말을 붙이고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어떤 관계냐? 둘의 관계가 뭐 좋냐, 신뢰롭냐, 구성원이 진지하게 그 지도자들을 따르려고 하나 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과업 구조, 해야 될 구조가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배분되어서 정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때로 막 상황에 따라서 막 해야 될 일이 막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딱 뚜렷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다음 지도자의 직위 권력. 지도자가 굳이 자기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어떤 지위에 있는 위치에서 있는 게 그게 구성원들로 하여금 뭔가 동기를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가 높으면 상황적 호의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황적 호의성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적 호의적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비호의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그 상황적 호의성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호의적 상황일 때는 이러한 지도성을 쓰면 되는 거고 비호의적 상황일 때는 이러한 지도성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끈끈하고 가업 구조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고 지도자의 직위 권력이 높을 때는 상황이 호의적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호의적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지도자를 쓰자 이거예요. 피들러는. 그리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지도자의 구성원과의 관계가 서로 관계가 안 좋고 가업 구조도 뚜렷하지 않고 지도자의 지휘 권력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호의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호의적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비호의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도성을 쓰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상황에 따른 지도성 유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피들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적 호의성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지도성 유형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허쉬와 블렌차드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허쉬와 블렌차드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